오랜만에 임용고시 관련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그동안에는 Q&A 영상 속에 답변을 드렸지만 임용고시 관련해서 따로 영상을 만들어 두면 찾아보시기에 더 쉬울 것 같아서 찍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짧게 지난 Q&A 영상 속 내용을 복습해보자면 전문상담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상담교사 2급 또는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고 그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첫 번째, 심리학과에 가서 교직이수를 한다. 두 번째, 심리학과에 갔지만 교직이수를 못한 경우에는 교육대학원을 간다. 세 번째, 사범되거나 다른 과에서 교직이수를 한 경우에는 복수 전공을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세 번째의 경우에는 대학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복수 전공만 해도 교직이수를 주는지 또는 교직 복수 전공으로 따로 신청을 해야 하는지 이런 거는 다 다를 수가 있어서 이 부분은 본인과 관련된 대학교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대학원에 가시는 경우에도 타 전공일 경우에는 안 되고 심리학이나 상담학 관련 학부 그런 학사 자격이 있어야 교육대학원에 진학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문상담 임고생분들 또는 예비 임고생분들 그리고 상담교사라는 직업을 꿈꾸는 학생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 내용인데요. 바로 전문상담 임용고시는 어떤 과목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입니다. 임용고시는 교육학과 전공으로 나뉘는데요. 오늘은 전공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교육학은 제가 시험 볼 때도 자신이 없었고 공부를 효율적으로 하지 못해서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다고 판단을 했어요. 혹시 그래도 교육학 관련 내용도 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참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상담 임용고시 과목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전문상담 임용고시 과목은 총 14과목인데요. 상담 이용하실 때 성격 심리학, 가족 상담, 직장 상담, 진로 상담, 심리 검사, 특사 상담, 이별 심리학, 심리학 개론, 학습 심리학, 상담 실습 또는 학교 상담, 심리 치료 또는 임상 심리학, 아동 심리학, 청소년 심리학. 엄청 많죠. 이렇게 14과목의 전공을 공부해야 하고 이 안에서 기입형이 6문항, 서술형이 17문항이 나옵니다. 시험 시간표를 잠깐 말씀드리면 1교시는 교육학 시험을 보고 2교시는 전공 A, 3교시는 전공 B 시험을 봐요. 전공 A는 기입형 4문항, 서술형 8문항이고 전공 B는 기입형 2문항에 서술형 9문항이 나와요. 그래서 총 해서 교육학은 20점, 전공은 80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렇게만 들으면 되게 막막할 수도 있고 어떻게 공부하지?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물론 쉬운 과정은 아니지만 열심히 노력한다면 합격할 수 있는 시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가 전공 공부를 1월부터 11월까지 어떻게 했는지 요약해서 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우선 저는 대학교 4학년 1월부터 11월까지 공부를 했고 초수에 합격을 했습니다. 1월이 되기 전에 먼저 해야 할 거는 전공 강사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저는 이진영 강사님을 선택해서 들었고 1년 커리큘럼을 다 결제해서 그 흐름에 따라 공부를 했어요. 제가 이진영 강사님을 선택한 이유는 그 강사님이 제 공부 스타일과 잘 맞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어서인데요. 저의 공부 스타일이 이해보다는 암기 위주의 공부를 하는 편이기도 하고 또 이진영 강사님은 암기하기 쉽게 내용 구조화나 교재 구성이 되게 잘 이루어져 있다고 느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강사님의 강의가 이해가 너무 안 되는 그런 강의는 또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 강사님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강사를 지금 선택해야 한다면 무료 강의 같은 것도 있으니까 그런 것도 들어보시고 아니면 2022년 대비 설명회 같은 것도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것들을 들어보시고 결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강사님을 선택한 다음에 1월에서 2월에는 기본 이론 인강을 듣고 그 주 안에 무조건 복습하고 형성평가까지 했어요. 형성평가는 강사님이 나눠주시는 건데요. 예를 들면 노량진에서 토요일에 직강이 있으면 그 인강은 토요일 저녁이나 일요일 오전쯤에 올라왔었던 것 같아요. 그럼 그 주에 그 인강을 다 듣고 복습을 했는데 이 시기에 가장 중요한 점은 첫 번째, 복습을 절대 미루지 않는 것. 두 번째,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지 쓰기 같은 방법보다는 교재를 소리 내어 읽으면서 내가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했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습을 했습니다. 3월에서 6월에는 종합이론 인강을 듣고 그 주 안에 복습을 하고 형성평가까지 했어요.
이 부분은 1, 2월과 동일하죠. 근데 또 다른 점은 첫 번째는 기출문제 풀이와 분석을 시작했고 두 번째는 전공 스터디를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모든 과목의 모든 이론을 다 완벽하게 외우기는 힘들잖아요. 대신 기출에 나온 이론이랑 개념들 그런 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전공 스터디를 시작하고 나서는 강사님이 주시는 형성평가가 빈칸 채우기 같은 걸로 되어 있는데 그런 강사님이 주시는 것처럼 스터디원들끼리도 빈칸 채우기 문제를 만들어서 그걸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7월에서 9월에는 영역별 문제풀이를 시작했는데요. 이 시기에 중요한 점은 내가 어느 과목이 부족한지 체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냥 교재를 눈으로 읽어볼 때는 마치 내가 이걸 다 아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 기억이 안 나거나 문제 파악을 잘 못해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영역별로 문제풀이를 할 때는 내가 이 과목이 약하구나, 내가 이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고 부족한 과목은 공부 시간을 더 늘려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답 노트를 만들어서 내가 이 문제를 왜 틀렸는지 분석하고 그 후에 더 암기를 했습니다. 7월부터 다른 점은 제가 인강을 1년 커리큘럼으로 끊었는데 그걸 직강으로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7월부터는 직강으로 돌려서 노량진 통학을 했는데요. 사람마다 인강이 잘 맞을 수도 있고 직강이 더 잘 맞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직강을 다녀보고 더 저에게 잘 맞는다고 느껴져서 7월부터 11월까지는 직강을 다녔습니다. 직강이 끝나고 내려오는 기차 안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오답 노트를 만들었는데 점점 시간이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직강만 끝나면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두통약 먹고 기차에서는 좀 쉬고 자는 그런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이제 9월에서 11월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시작했는데요. 정말 시험을 보는 것처럼 전공 A는 90분, 전공 B도 90분 이렇게 모의고사를 풀고 해설 강의를 들었습니다. 이 시기에 중요한 거는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집중해서 풀고 답안지에 잘 정리해서 적는 연습을 하는 건데요. 이 시기에는 시험도 얼마 안 남았고 모의고사 점수에 멘탈이 많이 흔들릴 수 있어요. 근데 합격생들을 보면 모의고사 점수가 낮았어도 합격하신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지 마시고 내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더 공부하려고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또 임용고시는 본인이 교사로서 생활할 지역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지역에 대한 고민도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고향을 선택할 것인지 내가 살고 싶은 또 다른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티오가 많거나 경쟁률이 낮은 지역을 선택할 것인지 본인만의 기준으로 지역을 선택하게 되는데 대부분 고민하시는 건 내가 살고 싶은 지역과 티오가 많거나 경쟁률이 낮은 지역 중에 뭘 선택하느냐예요. 예를 들면 지역마다 티오도 다르고 경쟁률도 조금씩 다르다 보니까 내가 A 지역에서는 불합격할 점수였지만 B 지역에서는 합격할 수도 있는 점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역 선택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저는 항상 추천드리는 게 소신 지원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기준이지만 본인이 원하는 지역을 선택해서 시험을 보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합격을 했을 때도 후회를 가장 안 할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나중에 지역을 바꾸기 위해 재임용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지역 간 교류나 전입 이런 걸로 지역을 바꾸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렵기도 하고 재임용도 쉬운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평생 살 지역을 고른다는 생각으로 본인이 원하시는 지역을 쓰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1월부터 11월까지 공부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정리해보자면 상반기에는 암기보다는 이해 위주의 공부를 하고 기출문제 풀이와 분석, 스터디 활용을 하는 것 그리고 하반기에는 암기에 집중하고 문풀, 모고, 기출 등 여러 문제를 반복하면서 푸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도움이 됐던 공부 방법을 말씀드리면 기출문제집 담거나 백지 쓰기, 문제 반복해서 풀기였는데요. 먼저 기출문제집에 담거나 한 방법은 첫 번째 Q&A 영상에 제가 기출문제집을 아예 보여드렸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 Q&A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백지 쓰기는 어떻게 했냐면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이론에 대해서 외우고 공부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전날 공부했던 내용을 안 보고 떠올리면서 백지에 다 적는 거예요. 가족상담에 이런 이론은 이런 거고 여기에는 이러이러한 기법이 있고 이 기법의 개념은 이거고 이 기법의 특징은 이거고 이런 식으로 그 전날 공부했던 거를 외운 거를 다 쓰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떠오르지 않는 것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내가 외우지 못한 부분이구나 이렇게 뭔지 알 수 있더라고요. 대신 양이 너무 많아서 시간이 좀 걸린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손도 너무 아프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손이 너무 아파서 백지 쓰기를 한글에 이렇게 타자로 쓰면서 외웠습니다. 또 암기를 할 때는 제가 단기 기억은 엄청 좋은 편인데 장기 기억이 안 좋아요. 근데 이 시험이 잠깐 보고 마는 게 아니라 거의 1년 동안 준비해서 보는 시험이잖아요. 그래서 반복하는 게 제일 중요했는데 저한테 암기는 포스트잇과 떡 메모지를 활용했어요. 포스트잇이랑 떡 메모지에는 제가 잘 못 외우는 그런 개념, 효과, 특징 이런 것들을 적어두고 포스트잇은 침대 옆이나 책상 앞에 화장실이나 주방 이렇게 집안 온 곳곳에 다 붙여두는 거예요. 그리고 붙여두고 항상 보면서 외우려고 노력을 하고 떡 메모지에 적어둔 거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로 봤습니다. 또 제가 공부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암기의 생활화인데 일어나서 씻을 때나 수업을 갈 때 그냥 길을 걸을 때 이런 모든 일상생활 속에서 만약에 저 혼자 있을 때는 머릿속으로 계속 암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일어나서 머리를 감을 때에도 머릿속으로는 투사의 개념은 뭐고 비느자 기법이란 이런 거고 이 이론은 이런 거고 머릿속으로 계속 그런 것만 외우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제가 전공은 80점 만점에 60.33점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전문상담 임용고시에 관련해서 여러 정보나 제가 했던 공부 방법들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 이 공부 방법이 모두에게 도움되는 건 당연히 아니잖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했었고 저한테는 도움이 됐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그냥 좋을 것 같고 또 예비 임고생 분들이나 학생분들 임용고시 과목이나 어떻게 공부하는지 등에 대해 궁금한 분들도 많으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궁금증 해소에도 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제가 최대한 많이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나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궁금한 게 많으시면 제가 또 그걸 참고해서 또 영상을 찍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